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10월 7일 국내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천 상무대 부천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천은 홈에서 상당히 강력한 편이다. 일단 홈에서는 11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고 그동안 부산을 상대로도 패배를 기록한 적도 거의 없는 상태다. 물론 부천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짠물 수비는 고평가를 해주어야 하겠지만 생각보다 정정용 감독이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양상에는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감안해야겠다. 이어서 부천은 공격력은 오히려 하위권에 가깝다. 최근 9경기에서 1패밖에 당하고 있지 않지만 김포나 충북 청주 등 수비적으로 안정세가 뚜렷한 팀은 공략을 잘 못하는 편이다. 그나마 9경기에서 무실점 비중 67%를 기록하고 있는 수비 덕분에 팀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일단 부천이 최근 수비 페이스가 매우 좋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문제는 공격이 잘 풀리고 있는 양상은 아닌데다가 김천은 홈에서 열리는 경기와 부천 상대 경기에는 늘 호조를 보였던 팀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김천 상무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부산 아이파크 대 천안시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은 가장 흐름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팀이다. 현재 리그에서 6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태고 경남까지 잡으면서 1위 자리도 유지하고 있다. 천안이 한풀 꺾인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방적인 흐름에서 천안을 공략할 만한 옵션은 상당히 많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어서 천안은 김천에게 대패하면서 결국 무패 행진이 깨지고 말았다. 그동안은 안정적인 수비로 상대 공격을 무력화하면서 역습으로 한 방을 구사하는 시기였는데 2부 리그 최고 전력을 가지고 있는 김천을 극복하기에는 무리였던 듯하다. 결국 일방적인 공격 흐름을 상대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천안 입장에서는 전력 차이가 나는 팀을 상대로 아직까지는 한계를 보이게 만드는 원인으로 보여진다. 천안이 일방적인 흐름을 상대에게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 기세가 좋고 밸런스가 좋은 팀을 상대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부산의 공격이 중앙과 측면에서 모두 통하고 있다 하더라도 천안의 밸런스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남FC 대 충남아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남은 공격적으로 나오며 유효 슈팅을 많이 하는 것을 노리는 편이다. 그러나 공격성과는 미미한 편인데 일단 이 경기에서도 가브리엘의 이탈로 인해서 아산의 단단한 코어를 공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아산의 공격력이 좋지 못해 수비진의 누수가 나름대로 상쇄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다. 이어서 아산은 지난 경기에서 PK 실축 등 상당히 고른히 따라주지 않는 모습이다. 불안정한 수비로 유명한 이랜드를 상대로도 한 골을 넣고 겨우 이겼다. 물론 성남이 뒷심이 약한 편이라서 아산이 이를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일단 수비적인 퍼포먼스를 1차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으로 보여진다. 두 팀이 서로 공격적인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외국인 선수들과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있는 성남이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산도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득점력은 부족한 팀이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전남 드래곤 대 안산 그리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남은 최근 공격이 좀 무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상대의 압박에 오히려 묶여버리면서 발디비아 같은 선수들도 영향력이 경기마다 줄어들어 기복을 보이는 모습이다. 안산도 생각보다는 임관식 감독 부임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압박을 몰아치고 있는데 유지하의 퇴장으로 인해서 스피드에 대응할 수 있는 선수가 줄었다는 점도 생각보다는 아픈 요소일 것이다. 이어서 안산은 최근 경기 후반까지 집중력과 저력을 보여주는 능력이 좋다. 지난 경기에서도 윤주태의 100분 PK 동점골로 승점을 챙겼는데 윤주태는 4대3으로 이긴 이랜드전에서도 결승골을 후반 막바지에 넣었던 주역이다. 일단 수비 능력은 여전히 불안감이 많지만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능력으로 골을 만들어내는 점은 긍정 요소다. 일단 안산이 생각보다 괜찮은 후반 집중력과 공격적인 성과를 내는 중이다.
전남도 제법 상대 압박에 고전하면서 공격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도 나오고 있지만 물론 안산의 수비적인 난조는 늘 변수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 이랜드 대 경남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랜드는 올 시즌 결국 일부 승격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올 시즌 내내 공격적으로 운영하기는 했는데 고질병인 수비적인 불안이 여전했으며 그렇다고 최근 공격력이 폭발하는 양상은 아니다. 그나마 경남이 최근에는 너무 소극적이고 얼어붙어 있어서 득점력이 매우 부진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랜드에게까지 골을 넣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어서 경남은 일단 최근에는 한 골 차 승부에서 약한 모습이다. 상대의 우주방어에 당황하면서 라인을 올리다가 역습을 당하는 식인데 다만 이랜드는 아직 잠그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나마 변수라고 할 수 있다면 최근 경기가 안 풀리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일 것이다. 최근 경남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이랜드의 수비력도 높은 평가를 해주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남이 상대의 극단적인 수비 양상을 뚫는 데 고전하겠지만 이랜드 같이 달려드는 운영에게는 꽤 괜찮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는 점은 긍정 요소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경남FC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김포FC 대 FC 안양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포FC는 지난 경기에서는 1대1로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여전한 루이스의 득점 감각과 100분이 될 때까지의 안산에 몰아치는 공격을 잘 막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수비진이 완전히 붕괴하면서 고전하고 있는 안양을 상대로는 한 골을 미리 넣고 실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김포의 플랜이 꽤 잘 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어서 안양은 뎁스가 매우 부족해졌다. 공격은 공격대로, 수비는 수비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데 특히 이창용과 박종현이 모두 빠져버린 수비진이 비상사태인데 지난 경기에서도 수비수의 터치 실수가 그대로 실점으로 연결되는 등 시즌 막판에 갑자기 주전들이 되고 이탈한 상황에서 선수들의 체력과 집중력 이슈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단 안양의 뎁스 부족이 성적 난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김포 입장에서는 긍정 요소다. 아마 김포가 무리하게 다득점을 기록하려고 올라갈 상황은 아니지만 특히 수비 상황에서 실수가 많아진 안양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고 잠근다는 플랜은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